네,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중심으로 저희가 또 기획 특집을 종종 준비하고 있죠. 오늘은 역시나 FOMC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방금 제목에서 나간 것처럼 연준이 25bp를 인상을 했고요.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는 완연한 5%대 5에서 5.25%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 저희가 먼저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먼저 함께 하시죠. And the U.S. banking system is sound and resilient, and will work to prevent events like these from happening again. The U.S. economy slowed significantly last year. At today's meeting, the committee raised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bringing the target range to 5 to 5.25%. Our future policy actions will depend on how events unfold. In determining the extent to which additional policy firming may be appropriate to return inflation to 2% over time, we at the Fed will do everything we can to achieve our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goals. This is an exception for a failing bank, and I think it's actually a good outcome for the banking system. We're going to need data to accumulate on that. Not an assessment that we've made. That would mean we think we've reached that point, and I just think it's not possible to say that with confidence now. I think it's still possible. I think. The case of avoiding a recession is, in my view, more likely than that of having a recession. We, on the committee, have a view that inflation is going to come down, not so quickly, but it'll take some time. And in that world, if that forecast is broadly right, it would not be appropriate to cut rates, and we won't cut rates. And we are prepared to do more if greater monetary policy restraint is warranted. 네, 앞서 보셨던 것처럼 사실 원론적인 얘기들이 좀 반복이 됐습니다. 물가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고용도 여전히 탄탄하다. 그리고 또 경기에 대해서는 마일드한 침체를 전망하고 있다. 결과론적으로 금리가 과연 이번이 마지막 인상일 것이냐, 혹은 올해 연내에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을 그 누구도 쉽게 해소했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현지에 있는 그런 목소리가 조금 더 듣고 싶고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뉴저지에 계시는 미국 경제 전문가 유산남님 모시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유산남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FOMC 얘기 특집으로 저희가 이렇게 좀 마련을 했기 때문에 유산남님께서 보고 계시는 FOMC 결과,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느껴지는 그런 어떤 분위기 같은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결과? 일단은 저는 보면서 처음에 성명서에서는 굉장히 좋은 반응으로 시장이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최근 세 번의 FOMC 동안 굉장히 성명서의 결과가 비둘기적으로 변화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원래 2월에는 맨 처음 성명서에서 우리는 계속되는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가, 이제 3월에는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우리는 금리 인상이 적절할지 생각해 보겠다라고 변화를 하면서 성명문에서는 사실 비둘기적으로 금리 여건에 대해서 동결적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였거든요. 이제 또 심지어 파월이 오늘 연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성명서에서 바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나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을 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 동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듯한 분위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근거에는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50bp 정도를 5%가량 지금 현재 금리를 올렸는데, 이것은 높은 금리라는 걸 몇 번이나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회의 내에서 몇몇의 의원이 금리 동결의 의견을 냈으며, 우리가 금리 인상의 끝에, 긴축 사이클의 끝에 다가와 있다고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혹은 우리가 이미 적절한 금리에 도달했다라는 얘기도 했을 만큼, 사실 금리 동결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싣는 반응 등을 굉장히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다만 여기다 조금 더 안 좋은 이야기를 추가를 하긴 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연내에 금리 인하를 할까 안 할까라는 부분이, 사실 금리 동결에 관한 부분도 중요했지만 그 연내에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 안 좋은 의견을 내주면서 사실상
오늘 주가가 떨어진 데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성명서 자체는 긍정적이었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장이 플러스권을 좀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가는 과정에서 조금의 흔들림은 있었습니다만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한 질의가 좀 들어왔을 때 시장이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유사남님께서 방금 뭐 안 좋은 그런 얘기를 좀 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어떤 얘기가 있었길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느껴지셨던 건가요? 사실 미국 전문가 분들이나 혹은 저희가 이제 페드워치 툴이라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얼마만큼의 금리 인하를 몇 달에 하는지를 반영했는가를 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장은 9월쯤이면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파월이 오늘 연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예상 시나리오 안에서는 빠르게 내려갈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강하게 표현하면서 그리고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 인플레이션이 잡는 게 먼저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상 거의 이번에 안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를 굉장히 강하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증시가 또 이렇게 하락으로 전환된 것, 하락으로 마감된 것 이렇게 반응한 것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파월 연준 의장이 좀 꺾어놨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외에 또 뭐 금리가 물론 많은 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었겠지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짚고 넘어가 봐야 될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사실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일단 저는 세 가지 정도를 뽑고 있습니다. 사실 금리 동결에 대한 발언이 혹은 힌트가 언급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 지금 당장 진행 중인 은행들의 파산 사태에 이은 사실 오늘도 지금 장외에서 패그웨스트라는 은행이 지금 자산 매각을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 후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은행들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사실상 우리가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혹은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대차 대조표를 계속 축소하고 있다는 부분이나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은행들이 이제 신용이나 대출을 줄일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긴축에 작용을 할 거라고 얘기를 했고요. 사실 저는 그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진행함에 있어서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면 결국 돈이 시장으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월이 짚어준 게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행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크게 강조를 했습니다. 사실 SVB 사태가 연준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 여태까지 계속 얘기했던 게 은행은 탄력적이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었다고 했는데 SVB 사태가 정작 일어났을 때 버티지 못하고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규제를 추가해 나갈 것을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딱 잘라서 이번에 망한 FRC 은행에 대해서 이 FRC라는 은행까지가 사실상 망할 수 있는 딱 그 라인을 그려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은행들이 강하고 더 이상 은행들이 무너지지 않을 것을 시사하기는 했습니다만 다만 이렇게 장후에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라는 이야기에 지금 현재 많은 은행들이 지역은행들이 흔들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관해서는 인플레이션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빨리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임금 상승폭이 크게 줄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실업률이 조금 올라갈 거고 적절한 실업률에 도달하는 게 아마 곧 얼마 안 나서 이제 도달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노동의 공급이 수요보다 훨씬 더 부족함을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은행 사태가 뭐 어찌됐든 이렇게 잘 마무리됐으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가 만약에 연내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금리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일부 은행들이 또다시 뭐 SVB처럼 그리고 퍼스트 리퍼블릭처럼 도산할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패그웨스트의 주가도 지금 현재 급락을 하고 있다라는 점 우리가 계속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물가에 대해서도 뭔가 좀 스티키한 범위로 다시 한번 들어오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계속 파월 의장이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저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들이 이렇게 두 가지가 될 수 있겠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네요.
좋네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월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 고용 지표부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또 파월 의장이 고용에 대해서 시장이 여전히 좀 탄탄하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이번 고용 지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저는 앞으로 미국의 고용 지표는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만, 일단 오늘 사실 서비스 관련한 ISM 제조업 지수가 사실 오늘 나오기도 했고요. 오늘 ISM 서비스 쪽 구매 관리자 지수도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여러모로 나온 고용 데이터들이 너무나 잘 나왔습니다. 사실 오늘 이것 말고도 졸트 직장 창출 보고서도 나왔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특히 비농업 고용 지수가 너무나 높게 예상치의 2배 가까운 수치로 나왔는데요. 아직까지는 사실 실업률이 아마 낮은 수치로 당분간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제조업 지수도 그렇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라든지 최근 한두 달 동안 상승하는 경우가 좀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낮은 실업률을 유지를 하는 게 아마 한두 달 정도의 트렌드는 더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뉴스, 이제 모건 스탠리라든지 이제 IBM이나 시티은행 등등이 매일같이 인원 감축의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나왔던 비농업 고용 지수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고 있던 부분은 임금 상승률이 크게 꺾였다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파월도 언급을 했는데 임금 상승률이 약 3%대에 이제는 지속 가능한 수준에 거의 도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오늘 나온 ISM 비농업 지수에서는 가장 큰 폭의 이제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가장 큰 폭의 임금 상승률이 꺾어주면서 사실상 많은 직장 창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수요를 부족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제 임금 상승률이 많이 줄어든 것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금 더 와이트 칼라 리세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다니던 이제 대기업들에서 조금 더 중소규모 쪽으로 아마 기업으로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특히 이번에 이 이직률을 보면은요, 이제 비농업 이직률을 보면은 사실 해고율이 예상치보다 크게 웃돌았고요. 전달에 비해서 약 1%가량 상승한 모습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실업률이 상승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에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이죠. 고용 지표가 왜 이렇게 안 떨어질까? 그리고 또 서비스 PMI는 왜 이렇게 예상보다 좀 좋을까?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만들어낸 이상한 그런 우리가 처음 보지 않았던 그런 인플레이션, 보지 못했던 그런 리오프닝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 원래 같으면 지금 고용이 이미 둔화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금리 인상도 조금 더 강해지고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대로 파월 의장도 임금 상승률 하락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발언을 내놨거든요. 이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아까 처음에 유산남님께서 언급해 주신 금리 동결이 이제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또 품게 하는 부분인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충족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시장이 좀 빠졌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은행 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듣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파월 의장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많은 분들의 그 기사를 통해서 들을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미국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뭔가 피부로 와닿는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일단 미국 내에서 저희가 나간다고 해서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은행에 몰리는 것을 볼 수는 없고요. 이제는 다들 이제 디지털로 은행에서 돈을 꺼내는 시대라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뱅크런을 더 크게 만드는데 사실 연준이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하는데 가장 큰 작용을 하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는 이제 슬슬 금리 인상에 대해서 회의적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회의록에서 아마 더 언급이 되겠지만 파월 의장도 금리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은행들의 우려 때문에 금리 동결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말을 살짝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회의록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제이미 다이몬 JP 모건 CEO 같은 경우는
은행 위기가 없다고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팩웨스트나 아니면은 웨스턴 얼라이언스, WA라고 하는데 이런 은행들을 봤을 때 사실 미실현 손실액이 거의 순자산을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상태라서 만약에 계속되는 고금리를 유지하게 된다면 떠나가는 디파짓이나 예금이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미실현 손실액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좀비 기업이라고 부를 만큼 거의 순자산이 실질적으로 계산을 한 이후에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 나올 수가 있으므로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연준 내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이 될 거라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나 이제 미국 내에서 포럼들 사이에서도 많이들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금리 인하가 올해 안에 좀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는 일부 은행들 말씀해주신 뭐 팩웨스트라든지 웨스턴 얼라이언스라든지 이렇게 좀 불안한 은행들은 추가 도산 가능성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좀 금융권에서 스스로 막아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JP모건을 중심으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 은행 위기 사태가 추가 금리 인상 효과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또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으니까 어쨌든 뭔가 최악의 위기 상황은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있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미국 현지에서 분위기와 상황들을 전달해 주신 미국 경제 전문가 유산남님과 함께 오늘 FOMC 특집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유산남님. 저야말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